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HLB 주말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HLB가 어제 굉장히 특이한 캔들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1분봉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쏟아내리는 10만 100원까지 쭉 쏟아내리는 이런 패턴이 오전장에 발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야금야금 다 말아 올려준 모습으로 캔들이 어쨌든 간에 양봉으로 좀 끝났습니다. 아래 꼬리 달린 양봉, 도지 캔들이 좀 떴다라는 말씀이고, 결국엔 우리가 이걸 해석해보자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아래로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린 캔들이 발생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점은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음봉으로 끝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털기였다라는 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실 텐데, 쭉 한번 털어서 말아 올리고 이때는 음봉으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더 올라갔으니까 세력의 의도 자체가 뭐였다? 털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다시 한번 털기를 하고 만약에 신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로 일관된 패턴으로 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이걸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HLB 뭐야?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셨겠죠? 네, 그러면서 사람이 패닉에 빠지게 해서 패닉셀을 유도한 다음에 본인들이 아래다가 호가를 걸어놓고 받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별 증권사 순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KB증권이 매도만 했습니다. 매수를 단 한 주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매도만 했는데 이 물량을 누군가가 흡수했다는 얘기고,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이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은 그렇게까지 많이 참여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대표적인 공매도 창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관여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KB증권이 순매수량이 이제 마이너스로만 찍히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나도 안 하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됐다는 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KB증권을 쓸 법도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진행이 됐었고, 어쨌든지 간에 HLB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목표가를 갖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내용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터는 패턴으로 꽤나 많이 급등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5일선을 딱 지켜주면서 올라타 있는 HLB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죠? FDA 3상 승인 관련한 이슈가 있겠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주가를 좀 어떤 걸로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눌리는 구간은 물론 나오겠지만 6월 달에 다시 한번 주가를 방어하는 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재료를 활용해서 주가를 방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재료의 소멸은 어디서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FDA 3상 승인이 단기 재료 소멸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대감의 주가는 먼저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미 발표가 난 이후로는 단기 고점은 이미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HLB뿐만이 아니라, HLB도 이전에 이런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HLB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목에서 이미 보여진 건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성델타테크 한번 보시면은 언제 발표가 있었냐면은 3월 4일 날 APS, 이게 미국 물리학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초전도체를 검증하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일정이 다 잡아져 있는 일정 매매였고, 지금 보시면 2월 21일이 고점을 찍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면서 시가 이탈 패턴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세력은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3월 4일에는 정작에 발표하고 나서 밤에 발표했겠죠. 미국이니까. 여기서 발표하면서 다음날 갭 하락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냐면, MSCI 편입 관련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숏스퀴즈도 있었지만 주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윗꼬리 음봉이 길게 달렸죠. 이때 고점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MSCI에 편입됐을 때는 이때인데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내려오면서 고점은 어디서 찍었다? 먼저 찍었다. 한 달보다는 한 보름 정도 먼저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먼저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HLB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냐면은 FDA 3상 승인 관련해서 먼저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눌리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눌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상승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가 일반적인 패턴이다라는 얘기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위에서 이게 조정을 줘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에서 조정을 주면서 한번 아래로 쭉 빼가지고 아래다가 호가를 받쳐놓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하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은 어디서 찍을 것이다? FDA 3상 승인 관련해서
먼저 고점을 찍으면서 승인이 정작 되고 나서는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는 참 정직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구간에서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한번 상승이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그리고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쇼스퀴즈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을 때는 이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이유,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FDA 3상 승인 관련해서 이게 지금 5월 중순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이게 어쨌든지 간에 갈 길이 좀 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친 상승 흐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의 광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광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여러분? 오버슈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광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신풍제약의 사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풍제약 놓고 보시면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상승한, 진짜 뭐 HLB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5,000원짜리 지금 보시면 여기 5,000원, 4,900원이라고 찍혀 있죠? 4,900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갔어요? 대략적으로 2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이 상승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진짜 광기의 끝을 보여준 종목이죠.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윗꼬리 운봉 딱 발생시키고 단기적으로 조정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증명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단일 세력이 이렇게 매집한 물량을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털어먹은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털어먹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여기서 한번 털어먹으면서 윗꼬리 음봉이 강하게 발생을 했죠. 20%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 가는 척 해놓고 쭉 빼버리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팔아먹고, 이때 대부분의 물량을 단일 세력이 털었을 겁니다. 거래대금이 1조 정도 터졌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발생했냐면 아랫꼬리를 말아올리는 캔들이 떴습니다. 이렇게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강력한 매수 주문을 누군가가 넣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더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2.4조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고, 앞에 있는 건 1조 정도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손바뀜이라고 하죠. 이런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먼저 번 세력이 털었던 구간을 넘어가는 상승 흐름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불거졌던 이슈는 뭐였냐면은 이런 이슈가 좀 대두됐었습니다. MSCI 효과, 외국인 매도 공세 속 신풍제약 시젠 알테오제는 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9월 7일날 2020년 9월 7일날 나왔고, MSCI에 편입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다른 종목은 매도할지 몰라도 이 세 종목은 매수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보시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게 MSCI죠.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9월 7일날 나왔고, 9월 7일이면 어떤 캔들이냐면은 이때가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외국인이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앞전에 있었던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미친 광기, 진짜 이거 미쳤다 하는 광기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HLB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입장에서 와,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어떤 그런 연속적인 상승이, 진짜 미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부근에서도 이걸 15%를 더가 몇 프로를 더가 하는 그런 와소리가 나올 정도의 광기가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타점을 드렸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하면서 어떤 게 좀 문제가 됐었죠? 매자님 물량이 문제가 됐었는데 21선을 하회하면서 마치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테스트하는 캔들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윗꼬리 달았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목표가가 더 높다라고 하면 앞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한테 본전을 주면서 물량 테스트하는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1월 23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1월 23일날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HLB를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매수가를 51,7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파이널 리뷰 기대감, 그리고 전고 매물을 소화해주는 이런 물량 소화 캔들이 뜨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매자님 물량 소화 이후로 21선을 타고 돌아나가는 자리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매도 시에는 안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우리가 잡았냐면은 오버슈팅,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이렇게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더니만 연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때 시가 이탈 패턴, 이렇게 갑작스러운 물량이 출회된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3월 26일날 HLB를 현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이때 한번 안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영상에서 어디서 매수 타점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이날 이렇게 올라타는 걸 보면서 21선을 급하게 올라타는 걸 보면서 4월 15일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조금 수익권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추가적인 매도 타점은 안내를 드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HLB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도하게 되는 날 매도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HLB 매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매수 타점을 조금 잡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 상단에 4월 26일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HLB 지금이 매수 타점입니다라고 하면서 급격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때 제가 몇 분에 보내드렸냐면 10시 59분에 보내드리면서 HLB를 105,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절반을 안내를 좀 드렸고,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한테 보내드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릴 건데, 내가 만약에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HLB 매수라고 적어서 4674-967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LB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도할 때 돼서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영상은 찍기 시작할 거예요. 영상을 며칠 전부터 찍기 시작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갑작스러운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될 때 이렇게 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갑자기 밀어버리는 거래량 터진 패턴이 나왔죠. 전형적으로 이전에 신성델타테크가 보여준 패턴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던 주가가 위로 쭉 쏘면서 이렇게 당일 고점을 넘어가는 캔들 흐름이 발생했다가 쭉 무너뜨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밀어버렸죠.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지금 단기 고점인지 어쨌든 여기서 37,750원을 찍어놨다는 말씀이고,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 이거 지금 트랩이 발생했고, 트랩이 뭐냐면은 이런 전고점을 상승하는 척하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꼬시는 트랩이죠. 따라붙게 해서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다 올라탈 때 이렇게 팔고 튀면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트랩이 발생했으니까 매도하시죠 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 영상이 게재되는 데는 최소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분짜리 영상 찍고 또 20분에 걸쳐서 편집하고 또 20분에 걸쳐서 인코딩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최소로.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드리는 게 가장 빠르게 안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4674-9671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도 타점 문자로 안내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LB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가 진짜 미친 광기의 끝에서 내가 매도해야겠다라는 플랜을 좀 세웠는데, 수도 없이 많은 종목이 이렇게 시가 이탈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도 챙겨서 단기 고점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할 때 한번 여러분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을 피해서 이런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 고점을 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제가 신풍제약의 사례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단일 세력이 끌고 온 물량을 다시 한번 재매집해서 손바뀜이 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 누가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인이 미친 듯이 개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는 정말 막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그냥 자본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단일 세력이 이렇게 거래대금을 하루에 몇 천억씩 터트리면서 거의 조 단위로 터트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이 이후로 지금 터진 거래대금과 이 이전에 터진 거래대금, 손바뀜 이전과 이후의 거래대금이 하루하루로 따지면 굉장히 여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외국인으로 손바뀜이 되어야지만이 이 단일 세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조 단위로 써가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리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게 전형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로 이 외국인이란 기관이 이걸 써서 작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처음에 상승하면서 얘네가 끌고 온 물량을 이런 위에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게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 빨간색은 매수고 파란색은 매도인데, 앞전에는 사실 거의 매수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났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살짝 매집한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있었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오버슈팅 구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3일 연속해서 6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가를 이탈하는 이런 매도 폭탄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되는 이런 패턴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는 패턴에서 음봉으로 전환될 때, 이때 내가 시가를 이탈하는 것만 보고 팔아도 이런 단기적인 고점이든 역사적인 신고가든 피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할 때 정말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마찬가지로 엔캠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주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신고가 영역에서부터는 단일 세력이 끌고 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이후로는 거래대금이 몇 천억씩 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개입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일관되게 계속 매도를 쏟아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견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은 단타를 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많이 산 주체는 개인으로 찍힌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틀 동안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 뒤에 3일 동안에 팔아 제꼈는데 여기서 다 팔아 제꼈는데 5일선이 안 깨졌어요. 그럼 이 구간에 팔 때 누가 샀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받았다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이틀 동안 돈 써서 상한가도 만들고 올리고 나서 이렇게 다음번 3일에 걸쳐서 팔아 제꼈는데 5일선이 안 깨지네? 생각보다 개인들이 잘 받아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사면서 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지금 매도를 또 쏟아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외국인들은 돈 벌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돈 때려박아가지고 신고가 만들고 상승시켜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살짝 분위기 조성하면은 개인들이 왕창 따라붙죠? 그럼 이렇게 다 팔고 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얘네가 어떤 주체?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 단타를 치고 나갈지언정 상승시키면서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그 개인들이 생각보다 잘 받아주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먹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아주 ATM기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일관되게 발견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이날의 거래대금을 825억을 때려박아가면서 시가총액 7조짜리 종목을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놈들이. 그러더니 이렇게 주가가 점점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됐죠? 이런 구간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들이 한 번 더 상승을 견인하고, 그 이후로는 왕창 팔아제끼면서 이런 구간에서 팔아제꼈다는 말씀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21선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미친 상승 흐름도 충분히 한번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꽤나 강하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마찬가지로 HLB도 지금 누가 지금 견인하고 있는 종목인가요? 프로그램이 지금 견인해서 왕창 달라붙어서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공매도가 좀 중요하겠죠? 자, 공매도 통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공매도라는 게 지금 930만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매도라는 게 930만 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감소하면서 어디까지 300만 주까지 거의 감소를 했는데, 아직도 300만 주가 남았다라는 말씀이고, 이 공매도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주가를 짓누르려고 주식을 빌려서 바로 시장가 매도를 쳤어요. 예를 들면 한 주를, 여기 보시는 구간처럼 예를 들면 8만원의 구간에서 내가 빌렸다, 한 주를 빌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빌리자마자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시장가로. 그러면은 이게 얼마죠? 8만원이 내 현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나중에 내가 주가가 떨어져서 4만원에 사서 갚으면은 나는 얼마가 수익이에요? 4만원이 수익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원리인데,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오히려 공매도들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위의 구간에서 사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부터 계속 사면서 공매도 수량을 갚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아까 통계를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아직 320만 주나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신고가 영역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HLB도 딱 이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신고가 찔러주고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패턴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고 매물을 마치 맞고 소화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구간에 있던 전고점을 찔러주고 급락시키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LB도 전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패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별로 사실상 산 것도 없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공매도로 그냥 짓누른 겁니다. 계속 짓누르려고 했는데 뭔가 안 돼요. 네,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국민주식으로 등극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진짜 파산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는 매수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물량을 사서 이전에 빌렸던 걸 갚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숏스퀴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훨씬 더 많이 샀는데 이때 빌린 거에 비해서 딱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순매수 금액이죠,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갚아야 될 돈이 금액으로 따지면 더 큰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주수를 갚는다라고 해도 금액이 더 크게 찍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이런 구간에서 숏스퀴즈가 발동되면서 어쨌든지 간에 공매도가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라는 말씀이고, HLB가 지금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폭등 흐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찔러주고 빼면서 여기서 어디서 6월 달에 주가 방어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광기의 끝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광기의 끝에서 누가 봐도 조금 위험한 캔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정말 누가 봐도 위험한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발생하고 신성델타테크도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연속적인 상승 흐름, 그러니까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통통 튀면서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이틀 동안에 30%가 올라간 에코프로인데, 그러고 나서 시가를 이탈하게 되니까 크게 무너뜨리면서 이런 쌍봉 느낌을 내고 쭉 빠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HLB 매도 타점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를 드릴 건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HLB 말고도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더 포트에 구성해 두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주가가 만원대에서부터 37,0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종목입니다. 대략적으로 270% 가까이를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요했던 내용은 뭐예요?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XR 관련 종목도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XR 관련한 테마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이 테마가 돌아올 때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세력이 매집하는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모아가다 보니까 리스크는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인데, 이 XR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